네, 2월 23일 화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국내 증시가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뭐 오늘과 그래도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 주목이 되면서 네. 그래도 시장은 저점을 잡고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이제 뭐 구원 투수가 이제 파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딱히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게 네. 파월 의장이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뭐 확실한 스탠스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건 그동안의 어떤 스탠스가 아니라 좀 더 파격적인 뭔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제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제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다시 한번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뭐 사실상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제반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연준이 당장 긴축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특히나 올해 안에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리스크는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조금 해준다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가 되게 이제 재밌는 분석을 좀 해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금리 상승 시기에 주가가 이제 조정받은 사이클이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딱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다가 언젠가는 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경제 회복의 시그널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스프레드,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건 원래는 경제 회복과 관련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또 올해 미국, 중국 경제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될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약간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8.5%나 급락 마감했거든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뭐 70조 원 이상 증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 정도의 이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8월, 9월, 10월 달에도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성장주들이 고평가다, 지수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 논란이 끝나자마자 다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시장이 분명히 상승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경제 회복의 어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증시의 진통은 추세적인 흐름을 훼손시킬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주도 섹터였던 뭐 반도체 종목들 전혀 지금 못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배터리 종목들 하락하고 오늘도 또 한 3% 이상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이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가격 조정의 구간이다. 대신에 유통이라든지 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또 국제 유가와 관련된 화학, 정유, 뭐 조선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오히려 주도 업종들이 좀 쉬고 있을 때 순환매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약세장에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또 대안적인 종목들을 좀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회복 초입 구간에서의 견뎌야 할 적응 기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현재 경기 민감주 위주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장주에 대한 상승 여력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같이 하락한 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DJ님의 시황 설명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상사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좀 5%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버텨야겠죠?
이 종목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네. 오늘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LG 상사가 어저께 이제 조금 고개를 들고 오늘 추세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으로 조금 회귀가 좀 되면서 한 5% 정도 지금 약세 흐름이거든요. 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철강석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장에 이제 슈팅 이후에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LG 상사는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주가가 크게 뭐 추세가 훼손됐다라거나 뭐 아주 힘든 구간은 아니에요. 어제 올랐던 자리 조금 되눌리는 그런 정도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LG 상사가 이제 물류와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LG 전자가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LG 전자가 이제 좀 버티고 있다가 차트를 조금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LG 전자도 이제 추세가 딱 유지가 되고 있다가 오늘 21선이 좀 깨지면서 한 5% 정도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LG 화학도 빠지죠. 이러니까 LG 전자, LG 화학이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찌 보면 이제 LG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오늘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종의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SK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전혀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오히려 좀 호재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는 좀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이 조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27,000원 정도 구간이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조금 공략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33,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딱 두 가지 이제 물류 쪽이 아주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석탄 광산이라든지 에너지 판과 관련된 부분들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놓고 박스권 흐름이 이제 행보 구간이 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재차 지난 이제 12월 달에 있었던 상승 파동이 한번 나타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상사 중기적으로 반등 기대감 가져가면서 33,00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같은 날 언급해 주셨던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5G를 비롯해서 현재 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제가 이제 서진 시스템 서브 종목으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한 2% 정도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거의 2%가 넘게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됐고 지금 오전장에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대밀리면서 1.7%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웬만한 중소형주들이 오늘 평균적으로 한 4, 5% 가까이 조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지금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나스닥 지수 특히나 성장주들의 하락폭이 조금 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의 변동성도 조금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뭐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잖아요. 1월 한 달 내내 이제 조정을 받았고 2월 달에도 계속 조정을 좀 받다가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낙폭 가대에 따른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차트적으로 보면 대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되눌러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N자형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뭐 43,000원, 44,000원 정도 구간은 큰 문제 없이 보유를 좀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서진 시스템은 5G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면서도 삼성 SDI 쪽으로 또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알루미늄 부품 소재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램 리서치 이제 코리아가 국내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방이 뭐 지금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현대차 이지안피 3차 이제 수주와 관련된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그 물량을 이제 중국 CATL에 뺏겼다라는 이슈 때문에 삼성 SDI도 지금 주가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빠지고 있고 LG 화학도 좀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삼성 SDI는 원래 주요 고객은 현대기아차 그룹보다는 폭스바겐을 필두로 한 유럽의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에 뭐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방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뭐 전기차 배터리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 그리고 5G 통신 쪽 투자 사이클과 이제 맞물리면서 기업 가치가 올해 재평가가 한번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의 종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5G 종목들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미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목표가는 5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가 최근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진 시스템 55,000원까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5G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최근에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소비 유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들고 갈까요? 시장에 이제 색깔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네. 작년에도 이제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됐었거든요. 성장주들이 고평가다, 뭐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조정을 좀 받을 때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금리 상승, 특히나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이제 단기 악재가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화학, 정유, 조선 쪽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소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 뭐 롯데 쇼핑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경기 회복, 뭐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서 사실 소비 심리가 계속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세계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죠. 26만 5천 원에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이틀 정도 조금 숨고르기 하다가 오늘 장대 항목 만들면서 5% 넘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당연히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제가 30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신세계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 인터라고 하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뭐 같은 계열 회사의 주가 차트도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신세계 인터,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 롯데 쇼핑 이런 종목들이 소비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약세 구간이지만 또 화장품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소비 종목들이 뭐 시장의 주도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대안주 시장이 이제 흔들리거나 순환매가 전개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꼭 찾아보셔야 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신세계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3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네. 함께 신세계는 목표가 3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599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인선 ENT를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뭐 코엔텍이나 뭐 인선 ENT 다 폐기물 쪽이잖아요. 네. 뭐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 추세를 쭉 보니까요. 뭐 네. YN텍도 그렇고 인선 ENT도 그렇고 아직 괜찮아요.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930선까지 밀렸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7% 정도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뭐 인선 ENT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그야말로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그 업황 호조화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누르는 것 정도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계속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우상향 패턴이 견고하게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의 목표 가격,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7,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오히려 흔들리는 시장에 뭐 약간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 이 펀더멘탈에 대한 확실한 이제 신뢰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ESG 환경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폐기물 쪽 흐름 역시 견고하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1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8051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을 매수가가 56,7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솔루션은 조금 고민스럽네요. 네. 사실 좋은 기업이면은 분명하고 지금 뭐 친환경 트렌드 방금 ESG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 수혜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또 이슈,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 어쨌든 올해 상당히 좀 좋아질 기업이면은 분명해요.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 56,000원이면 거의 사상 최고가 가장 꼭대기에 지금 매수가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들어오니까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은 이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45,000원 구간까지 수렴이 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조금 커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더 빠져봤자 한 3, 4% 내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 타이밍은 이미 좀 늦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드리고 바닥이 이제 45,000원 정도 구간이니까 저점이 이제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이탈이 나온다면 44,000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리스크 가격, 관리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요. 반등 목표치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인 55,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 추후에 뭐 본전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5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에 들어가셔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점 확인하시면서 44,000원을 손절가로 그리고 55,000원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의 종목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영민 DJ님의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15,200원 현재가에 인바이오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인바이오라는 종목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실 최근에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고 또 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들의 이제 가치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통화 가치 달러와의 가치가 이제 계속 약세다 이런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반대적으로 그 통화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약간 발작적으로 우리가 텐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작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도 지금 60달러를 훌쩍 돌고 있고 굴이라든지 철강석 가격이 뭐 줄줄이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금 가격, 은 가격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곡물 가격, 밀, 대두 이런 것들은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오전장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바이오라는 종목도 어찌 보면은 이제 농약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조금 뛰어넘는 약간의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면 어쨌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이 곡물 가격 급등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 회사 이제 인바이오가 이제 개발한 국내 유일의 이제 녹색 기술 인정을 획득한 석회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농약과 같이 이제 섞어서 썼을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농작물의 이제 작황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내 유일하게 녹색 기술 인증을 이제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라거나 친환경 작물 보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농약 관련된 종목들은 뭐 KG 케미칼도 있고 그리고 비료 관련된 종목들은 뭐 농우바이오를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인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횡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3개월 동안에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이제 좀 탈피하는 대량 이제 거래가 한번 좀 붙어주면서 시세가 한번 붙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15,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3,8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이오 현재 9%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3,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애경유화 리뷰해드리면서 대한유화, 애경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이제 화학업종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 역시나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유가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금호석유를 23만 5천 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이제 한 7조 정도 되는 되게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조정도 조금 받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국제 유가가 오늘 뭐 60달러, 뭐 WTI 기준으로 61.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브렌트유는 65달러 수준까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 유가가 올라가면 뭐 정유 화학 업종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내재 가치가 다시 한번 좀 평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금호 석유는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화학 소재, 원재료들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라텍스와 같은 소재. 이 라텍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코로나19 의료진들이 막 장갑 많이 끼시잖아요. 그 의료용 장갑에 들어가는 소재가 바로 라텍스거든요. 작년부터 이 라텍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용 원자재라든지 합성 수지, 뭐 페놀 첨가제, 거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모든 분야가 상당히 좀 빠르게 실적이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작년 4분기에 3분기 뛰어넘는 또다시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올해 1분기 때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7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정도로 1조 4천억이 나온다면은 아무리 못 가도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5천 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 가격은 30만 원, 손절 가격은 2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석유 화학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금호 석유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목표가를 30만 원, 손절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양시장 조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또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어제는 제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왜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 이제 판세 분석을 좀 자세히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또 약속드린 것처럼 각 섹터별로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석유화학, 조선건설,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논리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뭔지 그리고 시장의 이제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